어제는 정말 청량감 있는 산서 같은 소식들을 저희가 민주당 지지자로서 보았습니다. 진짜 숟가락 얹고 싶은 숟가락 얹고 싶은 심정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일단 경선만 붙여줘 보라고. 당원들하고 국민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공정하게 도마 위에만 올려놔 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말로 우리 민주시민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게 이 4차 경선 발표에서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100%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 정도라고 치면 90% 이상은 성공한 거다 싶을 만한 결과가 있었어요. 관련된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표를 보시면 되시는데 어제 4차, 5차, 6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 기사를 한번 좀 읽어주세요.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인 지역구 12곳 중에 7곳에서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하루에만 그런 거야. 이게 특히 이제 일방적인 컷오프가 아니라 경선한 결과잖아요. 특히 경기 수원정은 김준혁 당 전략기획부위원장이 공천을 받으면서 현역인 박광온이 떨어졌고, 또 경기 성남중원구는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공천을 받아 현역 윤영찬이 날아갔습니다. 야, 이 박강원은 저도 사실은 힘들다고 봤어요. 나도 힘들다고 봤는데, 와, 이걸 이기네. 워낙 지역에서의 어떤 신임이 두터운 삼선 의원인데다가 원내대표까지 했잖아요. 네. 뭐 신임이 두터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삼선. 삼선을 했으니까 그 안에서 어찌됐거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익숙한 포지션이 있었고 원내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일단 중량감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단 말이야. 심지어 저기 페널티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모르지, 있었을지도. 자기가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했을 말을 안 수가 했죠. 있을까? 한 하위였는데 몰랐을까? 모르지, 말 안 했을 수 있지. 그리고 제일 큰 건 최근 들어 친명파리까지 했어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 자기가 그러고 포스터에 써갖고 돌렸어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에이. 이번에 출마한다까지 했거든. 그랬는데도 정치 신인한테 밀려버린 거야. 그래서 진짜 이거는 혁신이다. 진짜 혁신이다. 막 현장에 계신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절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왜 똥을 뿌려? 잘한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절을 드리고 싶은 심정인데 가장 놀라운 건 이번에 경선 참여율이, 투표율이 6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본선거도 아니고 사실 본선에 들어가갖고도 60%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이 국회의원 선거 해봐야 60%에서 65% 올라가면 그냥 맥심으로 치는데 민주당 내 경선 참여율이 이 정도 된다라는 거는 이번에 본선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의 투표 참여율이 엄청 높을 거라는 걸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곳들이 있기는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겁내 아쉬운 데가 있어요. 뭐 보면 여기 전북 군산에 김의겸 의원이 일단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 좋은 거는 노영민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김한정 떨어지고 김병주 의원이 됐고, 윤영찬 떨어지고 이수진 의원 됐고, 여기 수원 박광원 떨어지고 김준희 의원. 전해석 떨어진 것도 크지. 근데 이정원이 좋느냐? 그래도 전효숙보다는 낫겠지. 저는 진짜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광진구 갑은 너무 박성호 선생님이 떨어진 게 이건 진짜 패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강병원 떨어졌죠. 이 김우영, 김우영 후보도 고민정이 막 깐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온갖 사람이 다 까가지고, 야, 니 강원도 갔다가 왜 여기 오냐 막 난리 쳤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현역을 이겨버렸죠. 또 박용진도, 야, 근데 박용진 세긴 세다. 하위 30 그거 먹었는데도 그렇죠. 30% 덜 먹었는데 거의 40%를 얻었다는 거예요. 결선을 갔어. 네. 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박영진이 최소한 60% 이상을 얻어가지고 10%는 까졌으니까 40대 40대인 거잖아요. 이게 60% 이상 얻었기 때문에 결선 가도 만일에 60% 이상 또 얻게 된다면 그 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좀 힘들어요. 꺾어내기가. 이게 이길 수 있으려고 하면
이승훈 우리 야쿠르트 동기한테서 갔던 10% 정도의 지지율이 온전하게 이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합쳐야지. 뭐. 네, 그러니까 정봉주하고 이승훈 변호사의 어떤 연합 같은 것들이 11일 전에 이제 일어나 줘야 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우 이길 수 있을 만큼 정도의 수준인 거지. 사실 이번에 결선을 갔다는 거는 반은 현재로서는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용진 지역구에 계신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 예선보다 힘을 좀 몰아주셔야 결선에서 정도사를 국회에 다시 강북구 을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리고 드립니다. 보면 뭐 최민희 의원 했고요. 그 다음에 정춘숙 의원 떨어지고 부승찬 대변인 됐고. 부승찬 대변인도 대단하죠. 네. 박균택 후보도 됐고요. 근데 이제 부산은 약간 이 김비호 후보가 또 떨어지고 이분이 이제 출마만 6번. 안타깝고 그 다음에 배재정 후보가 그건 뭐 1등이 현역 됐어요. 의원이니까 어쩔 수 현역 없죠. 아닙니다. 아닌데 이분이 꼭 됐어야 됐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윤준호 후보가 됐는데 윤용조 후보가 사실은 친명이었는데 떨어졌고요. 최기상 의원이 됐는데 조상호 변호사가 또 완전 친명인데 떨어졌고 뭐 아무튼 그래서 사실은 뭐 온갖 언론에서는 이 뭐 한겨레고 뭐 경향이고 뭐 조선일보 전부 다 비명 행사라고 제목을 썼어요. 근데 진짜 냉정히 얘기하면 말이 안 정말 진짜 찐명들은 다 떨어졌어. 컷오프 되거나 다 지금 떨어진 아예 올라가 상황이에요. 보지도 못한 찐명들이 네, 대부분이죠. 진짜 찐명. 그리고 지금 본인 친명이고 나 이재명 캠프에 있었고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중에 솔직히 아닌 사꾸라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알아요. 얘기 사실 저희들 얘기 듣고 있지만 지금 차마 말은 못하지만 있습니다. 아무튼 네. 이 경선에 남아 있었던 수박들은 사실 경선 통과를 자신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세력 내지는 자신들이 다져놓은 어떤 그 기반을 맹신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제 이 또아리를 틀고 경선에 참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축풍낙엽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 내지는 내 지역구 안에서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는 거를 지들 스스로도 놀랐겠지만 우리도 놀랐고요. 또 이걸 바라보는 중도층이나 국짐에서도 지금 민주시민들의 결집토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데에서 많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그 윤영찬 얘기 안 했잖아. 윤영찬도 날라갔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 경선으로 날려버리니까 너무 좋은 게 무소속으로도 못 가는 거야, 이 양아치들은. 지역구 바꾸면 갈 수 있는데 그건 양아치지, 개양아치지.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뒤에 거랑 막 합칩시다. 지금 이낙연이가 이번에 이제 떨어진 사람들을 주워 모으기 위해서 당명을 바꿔가면서 네. 왜요? 더러운 미래 아니에요? 더러운 미래에서 외로운 미래, 괴로운 미래 뭐 이렇게 하다가 사라진 미래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네. 아무튼 더러운 미래에서 민주연대로 이걸 바꿨대요. 이게 우리 민주연합 그러니까 우리 그 민주당 그 비례연합정당에 비슷해 보이려고 이름을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민주연대로 바꾸면서 그동안 밖에 있었던 서른이하고 또 하나 누구야 갑자기 홍영표를 영입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또 2대2 통합이 된 겁니다. 입당이 아니고. 뭐 이낙연은 그러고 보니까 개혁신당 했다가 새로운 미래 했다가 이제 민주연대 이름도 모르겠어. 헷갈려 이제. 그러니까 뭐 이거 약간 그 여기어때 있잖아요. 떴다방으로 하룻밤 자고 가는 거. 이게 민주연대는 민주어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민주 어때? 네, 그게 난 민주 꼰대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꼰대도. 하여튼 민주당인 척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걸 뭐라 그러죠? 그 곤충들이 흉내낸 거 의태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민주의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러고 보면 조국 신당이 조국 혁신당이라고 이름을 만든 거하고는 이 의도 자체가 정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원래 조국 신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려다가 등록이 안 된다 그래갖고
조국 민주연대나 뭐 조국 민주신당 뭐 이런 것들은 통과가 된다고 했는데 조국 대표가 그렇게 되면 민주당하고 헷갈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으로 민주를 아예 빼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선명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불가피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민주의태당은 민주로 흉내내가지고 요거를 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 조만간 색깔도 약간 파란색이 연해진 색깔로 민주색에서 봐, 새로운 미래 글자도 지금 파란색으로 쓰자는 게 지금 민주당 쓰는 색깔 아니야? 저거를 조금 더 색깔을 빼갖고 물이 바래는 듯한 느낌으로 해갖고 요 민트색도 약간 옅은 파란색으로 바꿔가지고 이 작업을 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민주연대가 되면서 4명이 됐어요. 기존에 있는 뭘 이제 이렇게 많아? 4명째 모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3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번 번호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 저쪽에 있는 우리랑 같은 건물 쓰고 있는 계약전당의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사람을 더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3번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또 부담감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이번에 떨어진 수박들이 또 나갈 것이냐. 출마는 못하지만 아니면 뭐 지역구를 바꿔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기어 나가가지고 여기를 기웃기웃거릴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못하겠지. 윤영찬이 나간다 그러면 이건 진짜로 이 말 바꾸는 데 있어서 이 최고 수준이라고 봐집니다. 근데 차라리 나갔으면 좋긴 하겠다. 저도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음 네. 편하게. 어차피 이 기회에 영영 그 뿌리까지 다 드러냈으면 싶은데 임종석이 남아있잖아요. 임종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임종석과 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친명 8위를 했던 박광온이 이제 박광오프가 됐으니까 차기의 반명의 핵심은 임종석이 아니다 나다라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귀합하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돕는 듯한 포지션을 취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당당했던 위세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시킬 때의 그 위세는 이제는 사라졌다. 그렇죠. 이게 그리고 뭐 비명 행사라는 말이 그 언론들이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조상호 변호사나 이런 사람도 안 됐어요. 김의겸 의원도 안 되고 했잖아. 그리고 무슨 김지호 후보도 그 경선에서 아예 컷오프 됐잖아. 그 해운대 윤영조 안 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안 되는데도 이 언론들이 비명 행사라고 쓰고 싶은 거야, 지금. 이 공천 결과를 뭔가 개혁적인 공천. 당원들에 의해서 현역들이 심판받은 개혁적인 공천이란 말을 못하고 무조건 비명 행사로 해가지고 다 써가지고 이게 민주당이 문제 있는 것처럼 오늘 한국일보는 무슨 이 공천이 더 문제 있다나 그러니까 디올백보다 이 공천이 민주당 공천이 문제 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와요. 아니 디올백은 뇌물이고 공천은 정치인데 진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은 비교 대상으로 해갖고 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냐고 이 미친 언론들아.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우리 그 민주당원들이 이 정도로 의식이 높다. 그렇죠. 온갖 언론들이 막 가스라이팅하고 여조라이팅하고 맨날 친명 비명 갈라치고 막 이렇게 해도 할 걸 한다. 그리고 60% 이상 이 투표율이 엄청난 거거든요. 대선 후보 때랑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선 그 참여율이. 이 정도면 얼마나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싶고 열망이 높았는가. 이 민주당에 개혁하지 못한 그 수박들을 빨리 쳐내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보여줘서 너무 좋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거는 그전에도 뭐 다른 데도 좀 경선시켜주지. 컷오프된 안타까운 후보들 있잖아요. 아무튼 이제 화령점점
두 프로젝트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박용진을 결선 투표에서 떨어뜨리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전해철, 전해철. 양문석 맞죠? 네. 양문석 후보하고의 경선을 통해 가지고 전해철까지만 몰아낸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나 이 정도는 이 분위기만 할 수 있어. 박광원도 몰아냈는데 그럼. 뭘 못해? 전해철까지만 몰아낼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수박밭에 제초제 뿌리는 작업은 거의 끝났다. 혹시나 고민정 같은 것들이 살아남아서 정말 어떻게든 당선이 되더라도 이 고민정 비겁하게 이제 저를 좀 잊어주세요 하고 처박혀 들어갔어요. 아니, 선거운동만 하고 거기 안 나오더라고 또. 그래서 최고위는 안 자기는 나와. 이제 최고위 같은데 안 나가고 그냥 뭐 본인의 어떤 뭐 역할을 다 하겠대. 그래서 아니 그럼 사퇴를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최고위원 꼽게 사퇴를 하세요.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런 상황에서 고민정이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이제는 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꼿꼿이 돼 있는 상태예요. 고민정도 지금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그 위성 수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혹시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낙마를 위한 노력, 낙선 운동을 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더라도 또는 지금 우리가 약간 성분을 의심해보고 당도를 의심해보고 있는 과일들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당대표나 민주당에 해악이 될 수 있는 해당 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고 그런 짓거리를 하게 되면 윤리위원회를 통해 당 윤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징계하고 쳐내고 제명해갖고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 당원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옛날처럼 그렇게 선거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보여줬잖아. 박광원이 그럼. 나갔잖아. 현역들 거의 다 날라갔잖아. 그 지지자들 무시하면 이런 꼬라지를 당한다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너무 통쾌한 결과였고요. 자, 이러한 결과의 활용점 등 마무리를 박용진의 결선 투표와 전해철의 은퇴로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합니다.